양구와 화천 등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도 전역에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춘천 구곡폭포 등에는 막바지 설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당원 정치 1번지인 춘천 지역구에서는 예비 후보들 간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춘천 지역구가 분구 논의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구 결과가 초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일부 구간의 집안 유실로 인해 운행이 정지됐습니다. 이번 집안 유실은 인근의 잘못된 구조물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겨울철 빙판길에 차량 수십 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빙판길 교통사고 빈도가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18일 화천과 철원 등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강한 바람에 체감 기온은 더욱 낮았는데요. 춘천 구곡폭포 등에는 막바지 겨울 설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이 50m에 달하는 폭포가 그대로 얼어붙어 거대한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등산로는 최근 내린 눈으로 뒤덮이고 나뭇가지는 얼음꽃이 피어 겨울의 운치를 더합니다. 18일 양구와 화천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 산지와 철원 등 일부 영서 지역은 오전 한때 한파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도 전역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반짝추위까지 찾아오면서 도심은 오가는 사람이 없이 온종일 한산했습니다. 낮부터 동장군의 맹위는 누그러들었지만 노점 상인 등이 있는 시장은 여전히 썰렁했습니다. 한파에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면서 아예 하루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추운 데다가 이제 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안 나오셔. 가져가신 게 전부 가신 게 아니고 안 열으신 거야 지금. 심각해. 5시에 나왔는데 23,000원인가 4,000원인가 팔았어. 추워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안 팔려. 너무 안 팔려. 안 나와. 사람들이 안 사. 사지를 않아. 아니지도 않고. 다행히 이번 추위는 금세 누그러져 19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주말에도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지만 기온은 영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으나 20일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비 또는 눈이 온 후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으나 평년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겨울철 빙판길에 차량 수십 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과 교량 구간이 많은 강원도는 빙판길 교통사고 빈도가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널을 통과한 차량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곧바로 내리막이 이어지지만 속도를 늦추는 차량을 찾기 어렵습니다. 2km가량 내리막이 이어지다 우측 커브가 나타납니다. 전체 3km에 불과한 짧은 구간에 급경사와 구분 도로가 만나는 이곳은 곳곳에 교통사고 잦은 곳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급경사와 만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머지않아 급커브와도 만나게 됩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릴 때 이곳에서는 다중추돌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영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6일 이곳에서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탑승자 등 8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눈길 미끄럼에 1차 사고가 발생하고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2018년 2월에도 같은 구간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 27대가 추돌하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빙판길이라도 또 사고가 만약 한 대가 났어도 그게 살짝 커브인 것 같지만 시야가 절대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벌써 내가 늦었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날 내린 눈이 얼어붙은 지난 17일 오전 8시 50분쯤 횡성군 공급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에서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위에 멈춰섰습니다. 이에 뒤따르던 차량 7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물차의 과속으로 발생한 1차 사고가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까지 일으킨 또 다른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면에 젖어 있을 때는 그 법정 속도의 20% 그리고 눈길이나 빙판길로 인해서 노면이 얼어 있을 경우에는 법정 속도의 50%까지 감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빙판길로 인해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는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감속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난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400건이 넘는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 결빙, 서리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의 운행이 정면 중단됐습니다. 선로를 지탱하는 집안이 파도에 유실됐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인근에 설치된 구조물이 문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원평해변, 강철로 된 선로가 휘어져 있습니다. 철길을 지탱하는 침목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집안이 유실된 건 지난 17일. 철로를 지탱하던 집안이 유실되면서 파도가 제 발밑까지 그대로 들이치고 있습니다.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 5.4km 구간 중 100m가량 되는 선로의 집안이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사전 노반 점검을 벌이던 중 집안 유실이 발견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너울성 파도에 의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유실된 구간은 지난 6일에도 너울성 파도로 피해가 발생해 당시 레일바이크의 운행이 3일간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안가에 설치된 구조물이 반복되는 사고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원평해변 인근에 설치된 돌재가 집안 유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심태직이 반복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구조물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쌓이게 되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 침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제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이제 침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척시는 원인을 파악해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제 레일바이크 운영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이제 해양순환청하고 관계 부서하고 지금 해서 지금 응급 복구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삼척시는 이달 말까지 예약분을 모두 취소하고 복구에 나설 계획이지만 너울성 파도가 이어질 경우 복구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는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마을버스 운행 방식 부분 조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각 마을부터 시 외곽 환승센터까지만 운행하기로 했던 마을버스 운행 방식을 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용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최대 요구사항인 환승 없이 한 번에 시내까지 가는 노선도 일부 시간대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이용자들의 무료 환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과 마을버스 증차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제101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도내 초중고교 학생 선수 201명이 참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59개 학교에서 참가하는 도내 학생 선수들이 빙상과 스키, 아이스하키 등 정식 종목 5개와 시범 종목인 봅슬레이와 스켈레톤에 출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계 스포츠 꿈나무 선수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계 스포츠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국 동계체육대회는 18일부터 나흘간 강원과 서울, 경기, 경북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18일 영남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 경로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차선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먼저 보시죠. 감염자 수는 현재 31명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오전 해외 여행력이 없는 한국인 61세 여성이 국내 31번째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환자 31명 중 10명은 완치돼 퇴원했고 감염 의심 환자 957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추이 보시죠. 국내에선 2월 11일부터 사흘 동안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16일 29번째, 30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18일 31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세 환자 모두 해외 여행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외 코로나19 발생 상황 보시죠.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73,295명, 사망자는 1,873명으로 전날에 비해 98명 늘어났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국 감염자 수는 7만 2천여 명, 사망자가 1,800여 명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집 방송을 이어나가고 있는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LG 헬로비전 본사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채널 뉴스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케이블 TV 업계의 대응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폈습니다. 장석영 차관은 주요 재난 상황 발생 시 지역 사회에 기반한 케이블 TV 지역 채널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지난달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비상재난 방송 체제에 돌입해 지역 밀착형 특집 뉴스와 관련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어 자막 방송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주요 예방법 등을 24시간 전달 중입니다. 강원도는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224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관광 분야에 83억 원, 농축산물 판로 확대에 36억 원, 접경지역 활성화에 52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224억 원을 신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자 강원 상품권 시범 발행을 시작하고 200억 원 규모와 종이 상품권도 추가 발행해 전통시장 등 지역 상경기 살리기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강원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들에 대해 긴급 금융 지원을 펼쳐 2차 보전, 자금 상환 유예 등 750억 원 규모의 긴급 금융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정치의 1번지인 춘천시 선거구는 예비 후보들 간의 뜨거운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춘천시 선거구 분구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선거구에는 18일 기준 모두 1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허영 전 도당위원장과 육동환 전 강원연구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민주당 선거주자로 나섰습니다. 보수통합당인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명입니다. 강대규 변호사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최성현 전 도의원은 18일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엄재철 전 도지사 복지특보가 단일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김진태 의원도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기준 선관위에 등록된 춘천시 선거구 예비후보 14명을 포함해 춘천시 선거구 입지자는 모두 16명,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선거구의 최대 쟁점은 분구 여부입니다. 분구 결과에 따라 각 정당별 후보자 정리가 이뤄지면서 선거 구도가 재편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춘천시 지역구를 경선 지역에 포함하지 않아 막판까지 제3의 인물에 대한 전략 공천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통합당 소속 예비후보들은 분구가 불발되면 후보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분구가 될 경우 선거구가 어떻게 나눠지느냐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춘천 분구 여부는 다음 달 5일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교통 오지, 강원 남부권의 수건인 평택과 삼척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월과 삼척 등 7개 지자체가 미개통 구간 건설을 요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과 동해, 삼척 등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7개 시군이 18일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강원 남부권의 최대 수건 사업인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를 찾아 주민 70만 명의 요구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조기 완전 개통을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완성도로 동서 6축 고속도로밖에 없다. 그게 이제 너무 BC 분석 쪽으로 초점을 맞추면 강원 남부 지역의 이런 산간 오지는 어렵지 않겠냐. 그런 쪽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경기도 평택에서 충북 제천을 거쳐 삼척까지 이어지는 동서고속도로. 지난 1997년 착공해 2015년 평택 제천 구간 127km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제천부터 삼척까지 123km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천 영월 구간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 만료 기한인 1월이 지나도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영월부터 삼척 구간은 조사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지역의 인구 유입과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조기 개통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경우 도내 생산 유발효과 5조 6천억 원, 고용 유발효과 5조 5천억 원 등 총 14조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주민들은 강원 남부권 폐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개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네, 앞으로 2025년에 폐특법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동서고속도로 건설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차대하고요. 경제성 논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대로 강원도 균형 발전과 더 나아가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서고속도로는 착공돼야 한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번 중앙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공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18일 오후 2시쯤 원주시 태장동 원주 IC 인근 캠핑 용품점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베란다에서 시작된 불은 벽면 15제곱미터를 태우고 건물 내부로 번지기 전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는 눈이 그치고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해 한파가 누그러졌습니다. 화요일 강원도 횡성 안흥면 기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영하 18.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초봄 같은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